건축과 시각문화를 대상으로 전시를 만들고 연구하는 큐레이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큐레이터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대한 어떤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물의 배치, 그다음에 사물의 맥락을 끌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부 때 건축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졸업 이후에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공간사라는 이제 공간사화 안에 이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1966년에 창단된 공간지를 만드는 그 편집부에서 이제 기자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획이란 이런 거고 취재란 이런 거고 기자란 이런 거라는 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뭐 잡지에서 했던 그런 일들이 뭐 2차원의 어떤 지면 속에서 텍스트와 이미지를 이렇게 조작하고 맥락화하는 거라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전시장이라는 3차원 공간 안에서 텍스트와 어떤 사물들을 이제 잘 배치하고 맥락화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은 굉장히 좀 엮여 있고 되게 중요한 순환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은 전시를 구상하는 단계부터 그 전시와 함께 나올 출판물을 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매체가 가진 되게 장점들을 같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흔히 전시라고 하면은 전시장의 그 어떤 스펙터클한 이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책에 담고 싶었던 가치가 만약에 전시장에 담고 싶었지만 못 담았던 것들을 책으로 푼다든지 혹은 책에서 못 다뤘던 것을 전시장에 이제 구현한다든지 이런 식의 되게 어떤 두 가지 대상을 서로 좀 비추면서 그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술관이라는 제도 안에서 건축은 느닷없이 생겨난 장르가 아니라 원래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있었던 것인데 근데 이제 그걸 보여주는 방법에 있어서 좀 한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전시 혹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물적 토대가 된 아카이브 자체가 좀 없다라는 점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다른 일들보다 그 앞서서 선행돼야 하는 일들이 많고 자료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것부터가 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정경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미술관에 굉장히 이제 본인의 생애 전반의 자료를 기증을 하셨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했었던 작업은 이제 전시로 가기 위한 약간 대안적인 아카이브를 만드는 것에 좀 가까웠었고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도면이라든지 혹은 뭐 텍스트라든지 이제 심지어 우리가 너무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행정 문서라든지 뭐 이런 메모 같은 것도 미술관이라는 굉장히 유서 깊은 곳에서 작품의 대상으로서 전시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미술관이 그런 미술연구센터를 생기는데 정경 선생님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미술연구센터는 건축가 자료뿐만 아니라 굉장히 뭐 예술가의 자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어떤 중요한 어떤 사건이나 단체 자료들까지 되게 유의미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고요. 뭐 건축이냐 미술이냐 뭐 영화냐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이제 기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기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 이제 이런 것들이 왜 거꾸로 질문하면 작품만큼의 가치가 없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아카이브 전시는 좀 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종이 자체가 전시의 주인공인 전시여서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전시장에 놓여 있었고 사실 그 문서 자체가 전시의 주인공이었어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정말로 그 자료들을 찾아서 어떻게 이렇게 모으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약간 어떤 탐정처럼 이분이 아마 이런 걸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적을 하면서 이제 자료들을 찾았고요. 그 어느 정도 모인 자료를 이제 분석해내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큰 줄거리를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종이와 콘크리트 같은 경우 조금 더 어떤 아카이브의 편집, 그 아카이브가 약간 재맥락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힘을 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아카이브와 전시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왜냐하면 아카이브 자체의 어떤 개인의 의견이나 어떤 제3자의 의견을 저는 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그 자체는 그냥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하나의 그 순수한 하나의 어떤
자료 혹은 대상이라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와서 이제 전시에 펼쳐 보일까는 이제 그때부터가 사실 이제 큐레이터가 이제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그 종이와 콘크리트 전시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시각적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오래된 자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제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건축 관련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건물의 어떤 역사를 이제 거꾸로 이제 그런 자료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서울시 공문서라든지 이런 많은 문서에는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시간성, 그리고 그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 왜냐하면 건물은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최대한 그런 내용들을 전시장 안에서는 같이 보여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썼었던 육아일기예요. 지금 그 노트의 어떤 역사를 생각해 보면 40년 전의 것이고, 정말 오래된 노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야기가 너무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죠. 이런 어떤 마음, 그다음에 사랑,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저를 있게 한 어떤 근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아버지가 주셨던 그 노트 같은 경우는 약간 저의 역사이기도 하고 저의 기록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록의 습관이라고 하면은 쓴다라는 것 같아요. 그 쓴다라는 게 우리가 핸드폰 텍스트를 이렇게 치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펜을 가지고 종이에 쓴다. 어떤 쓴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기록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나마 이제 그 손으로 뭔가를 이제 쓰다 보니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업무일지나 여러 가지 생각 같은 것들이 이제 한 권에 이렇게 딱 쌓이게 될 때 되게 쾌감 같은 것이 있고, 그걸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이렇게 책등에다가 이렇게 연도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는 걸 되게 이게 1년이 끝났구나 이렇게라고 느끼는 것 같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어떤 종이에 글을 쓴다라기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물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그냥 내가 몰라서 혹은 내가 못해서 넘겨버리기에는 이제 너무 당연한 현실로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전체적인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건축 아카이브였다면 그거 약간 반대로 얘기해서 아카이브의 건축,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분야의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 어떤 제 경험들을 좀 나누어주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 저한테 아카이브라는 것은 큐레이터로 서 있게 한 토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카이브가 없었으면은 큐레이터로서의 저도 없었을 것 같고, 아카이브라는 하나의 세상을 기반으로 해서 전시를 만들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받은 어떤 선한 영향력만큼 새로운 아카이브를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